예산감시 전국 네트워크가 비리 잡는 세금 판다를 만나러 왔습니다. 예산서의 문지방을 넘어서면 또 다른 장벽들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오늘 예산감시의 장벽들을 비리 잡는 세금 판대 펀치로 한번 뚫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산감시 전국 네트워크의 김용수입니다. 옆자리에는 안녕하십니까. 세금 판다 이상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도 그 비리 잡는 세금 판다의 애청자인데요. 오늘 연말 특집으로 좀 지역에서 동네 예산을 감시하다가 마주치는 장벽들 무엇이 있고 어떻게 돌파하면 좋을지 판다 이상석 선생님을 모셔서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홍성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홍성 지역에 살면서 이 세금 판다를 보면서 배웠던 예산감시의 내용들을 좀 적용해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홍성에 그 낙조가 아름다운 속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속동에 그 전망대를 짓고 그다음에 짚라인을 설치한다는 그 개발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이제 하나씩 찾아가고 있는 중인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 좀 부딪히는 장벽들을 좀 선생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겠나요? 괜찮지는 않습니다. 천수만 하면 낙조가 네.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네. 워낙 이것도 회가 좋거든요. 지금 이 수장 보호구역 내에 또 뭔 개발 행위를 하려고 또 날리는지 네. 저도 좀 되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속동 정망대 복합 레저시설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홍성군 서부면 상황리 628-2번지 일대에 진행되는 사업으로 스카이타워를 건설하고 이제 낙조를 이제 보겠다, 아름다운 낙조를 보겠다라는 의미에서 스카이타워를 건설하고 675m 길이의 짚라인, 네, 공중 하강 체험 시설이라고 건조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시설을 지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에서 2021년까지 계획되어 있었는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계속 사업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비용은 총 50억을 투입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사건 일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에 그 홍성군 기획감사당관에서 복합 레저시설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합니다. 그런 다음에 2019년 1월에 문화관광자원 개발 시설비 명목으로 38억 8천만 원이 편성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쭉 진행되다가 2019년 7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합니다. 2019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 중지가 되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아직까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그런 거 하고 이제 살펴보니 2019년 12월 결산서를 잠깐 살펴봤더니 명시 2월이 약 32억 6천만 원, 사고 2월이 4억 3천만 원, 지출액이 약 1억 7천만 원으로 총 37억 정도가 2월이 되는데요. 명시 2월 사유를 보니까 용역 및 공사 기간이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고 2월 사유를 보니까 사업 기간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20년 초에 본예산이 편성될 때 문화관광자원 개발 가로열고 도로 전환 명목으로 전년도 2월에 약 37억 원과 본예산 편성에 약 25억 7천만 원, 총 약 62억 7천만 원이 편성돼서 2020년도에 또 계속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그러다가 2020년 10월에 사업계획 변경안과 사전협의 및 승인 신청을 충청남도에 제출을 하게 되고요. 2020년 결산을 보니까 지출액이 3억 7천만 원, 사고 2월이 15억 6천만 원, 계속비 2월이 연초에 편성된 25억 7천만 원이 돼서 이제 2021년으로 넘어왔고 아직까지 실시 설계 용역이 완료되지 않고 미정된 상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쭉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떠신가요? 한번 쭉 훑어보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요약 정리해 보면 애초에 50억 정도로 됐다가 60억 넘어갔다는 이야기고 예. 2018년 8월 달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는데 2018년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완료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19년도 12월 달에 용역이 중지됐어요. 네. 중지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투자심사도 받고 사업도 진행되고
난리 부르스를 떨다가 갑자기 돈이 증액돼 버렸어요. 네. 그러다 갑자기 중간에 명시 사고율 생겨버렸고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인데 처음부터. 왜냐하면 네.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는 과정을 또 투명하지 않을 뿐더러 네. 재정투자심사가 2018년 8월 달에 이루어졌다면 네. 2017년도 12월 달에 예전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돼서 넘어왔어야 맞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거 조사해 보셨나요? 제가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봤을 때는 예. 이 내용은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없으면 일본적으로 지방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건이죠. 아, 그러면 충남도뿐만이 아니라 그 홍성군의 그 재정투자심사 심의위원들이 엉망으로 심의를 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수 있고 네. 더 엉망인 건 말씀드렸지만 실시설계 용역도 안 끝났는데 심의를 붙이고 사업을 돈을 써버렸고 또 하나 한 사업에서 명시효율과 사고율이 두 개가 생겼다? 이건 정말 다른 나라에서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데요. 아, 한 사업을 놓고 명시와 사고율이 동시에 일어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있을 수 없는 일을 홍성군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천연덕스럽게 잘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 또 하나 이해 안 되는 건 네. 이게 설사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네. 2018년도에 재정투자심사가 완료됐는데 2019년도 1월에 예산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근데 12월 달에 명시가 32억이 생겼다면 그 전에 돈을 한 푼도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예전에 세금 판단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 명시이월은 뭐냐면 지출원인회계께 사업이 벌어지기 이전에 이 사업은 올해 안에 완료되지 않을 걸로 예측되어서 의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넘기는 걸 명시월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승인 받기 전에 돈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고이월은 절대적으로 네 가지 목적 외에는 사고이월이 안 되는 겁니다. 천재지변이랄지 특별한 사안이 않고서는. 근데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 사고이월을 했다? 그러면 애초부터 주먹구구식 행정이었던 거죠. 아무 계획도 없던 거예요. 이건 아주 행정이 자기 맘대로 한 거고 홍성군 의회는 존재하지도 않은 거였고 이런 상황인 거죠. 군수 마음대로 주물럭 폈다 다 할 수 있었던 그런 사업 같습니다. 더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건 충남도의 역할이죠. 돈이 증액이 됐으면 이게 분명히 도의 심사를 받아야 될 사안 같은데 네. 도가 돈을 더 내려보내주면서 군 단위 사업으로 그냥 진행됐다? 이건 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용역 결과 보고서가 사실은 언제 나왔는지도 명확하지 않아요. 제가 이 사업 예정지가 어떤 곳인지 봤더니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더라고요. 그러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해제가 돼야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을 갖게 돼서 그 정보공개 청구 포털에 들어가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엔터를 쳤더니 농수산과에서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인근에 다른 지자체와 협의도 하고 해양수산부와도 협의를 열심히 한 그 정보 목록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업에 하나가 문제가 드러난 게 네. 애초에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다가 네. 농수산과로 갔다가 네. 문화관광과로 갔다가 네. 근데 농수산과에서 협의를 할 때는 이런 걸 협의를 안 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진행될 때 내부 협의를 거칩니다. 네. 공문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네. 어떻느냐. 그러면 농수산과에서 논의를 했어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해제가 안 된 지역이면 안 됐으니 그걸 하고 가라라고 분명히 의견을 줬을 겁니다. 네. 안 줬다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이건 완전히 일방통행으로 간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접근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 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을 텐데, 예. 그게 완결되지 않은데도 사업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과연 타당한 걸까요? 타당하지는 않죠. 내부 협의도 안 끝난 거예요, 이건. 사실은 농수산과에서 그게 해제가 안 돼 있으면 안 된다는 의견을 반드시 넣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기획 담당관실에서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가버렸다. 그 사업만 가지고 일방화 시켜버린 거죠. 각종 법령을 다 점검을 안 한 겁니다. 그럼 이건 사후적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다 이렇게 그렇죠. 봐도 되는 거예요? 짜맞추는 거죠. 일종의. 이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사실은 너무 명백하게 불법 행위들이 일어난 겁니다.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사안들이죠. 그래서 이 뒤늦게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농수산과에서 노력을 하면서 나중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해제를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을 농수산과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로 이제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게 한 축이 있고 그다음에 속동 복합 문화 레저 시설, 그러니까 스카이타워를 짓는다는 그 계획에 대한 설계 용역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라는 한 축이 이렇게 두 양갈래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속동 전망대 사업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체 용역이 끝나고 해체가 정당화되지 않는 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었어요. 지금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죠. 속동 전망대 복합 레저 시설은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는 걸 전제로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건 사업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편성된 문화관광과의 예산이 아까 잘못된 명시 2월이나 사고 2월로 계속 연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편성되었던 30몇 억의 예산이 계속 묵혀 있게 되는 건데 이거는 지방재정 운영하는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 걸까요? 홍성군이 돈이 많으면 그럴 수 있겠죠. 홍성이 돈이 엄청나게 많나 본데요.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한 가지 사업이 원래 네. 사업이라고 하는 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걸 전제로 사업을 잡거든요. 네. 그렇지 않은 것은 계속비로 가는 겁니다. 애초부터. 근데 사업을 하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요건 명시, 요건 사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니까 계속비로 넘어간다? 이건 무슨 행정행위 자체가 법이 왜 있는 건데?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건이죠. 이건 정말 불법이 횡행한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실제로 지방의회가 자기 역할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짬짬이가 벌어졌다. 그래서 홍성 군민이 되게 불행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면은 이런 행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제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떤 걸 더 추적하거나 혹은 무엇에 개입을 해야 좀 상황을 좀 올바르게 다시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18년도에 용역이 나가고 투자 심사를 받으려면 그 전년도에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네. 실제 수립이 돼 있느냐를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네. 또 하나 50억에서 60억이 넘어가는 돈이 들어갔던 건 투자심의의 충남도의 그 범위 안에 들어간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감사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감사 청구가 홍성 군민들의 200인에서 300인 정도의 서명을 받아서 충청남도의 감사위원회에 의뢰를 하면 되는 건데 이 주민감사 청구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건은 너무 명백한 불법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재정법을 무시한 것도 있고 그래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권익위에 예산 낭비로 신고하거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추가로 나중에 살펴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짚라인은 설치하지 않고 타워만 건설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군수 보고도 하고 결재도 됐는데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사업이 변경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로 치면 홍성군은 행정이 협의체가 전혀 안 일어난 거죠, 협의를.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그 정도 할 정도라면 애초에 농수산과 문화관광과가 협의를 해서 계획 담당관실에서 의뢰를 하면 이게 통과가 될 수도 있었던 부분이겠죠. 네. 그러면 적어도 몇 년에 걸치더라도 지금 정도는 착수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건데 문화관광과 그 정도 이야기할 정도면 이 수자원 보호구역 해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느낀 거죠. 그래서 전망대만 설치하고 가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홍성군 행정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어서 네. 충남도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돈도 반납하고 사유도 명백하게 밝혀야 되는 이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이건 사실 재정적으로 엄청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속동 복합 레저시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런 일들이 단순히 홍성에서만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전국이 다 비슷하죠. 네. 전라도건, 경상도건, 경기도, 강원도 다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국에서 동네의 일은 동네 사람이 감시한다라는 목적으로 전국
예산감시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네는 동네 사람들이 지키는 게 예비군이듯이 동네 예산 낭비는 누가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시민들이 전국 최초로 예산 감시를 막아보자고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많은 참석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전국 예산감시 네트워크가 가열차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판다 이상숙 선생님 모시고 전국 예산감시 네트워크와 기획작품 세금 판다의 연말 특집 콜라보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